변호사님, 네. 오늘은 부동산에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시려고요? 네. 네. 뭐, 우리가 지금 갭 투자, 전세 사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많이 했죠. 어. 영상을 보시면 또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거에 요즘 또 대해서. 핫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세 사기의 사실 원조, 음. 라고 하면은 갭 투자는 최근에 생긴 일이고, 네. 좀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따져봐야죠. 그 원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갭 투자의 아니요, 이제 전세 전세 사기의 사기의 원조. 원조. 가짜 집주인. 음. 가짜 집주인 문제,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 반복되어 오던 그런 사기 행각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신분증을 뭐 바꾸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데 음.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 놓고 보증금 받아서 도망가는 아, 그런 사건이죠. 와, 진짜 이건 나쁜 놈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개선이 안 되고 사고 계속 터지고 금액이 또 뭐 수억이다 보니까 언론에도 자주 회자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후배 변호사 결혼을 이제 막 해가지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네. 집을 뭐 저기 사당동 쪽에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뭐 샀냐 뭐 전세냐 그러니까 전세로 했다 그러길래 그러면 저기 혹시 뭐 가짜 집주인 이런 이야기 들어봤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못 들어봤다고. 변호사인데도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연차가 좀 짧으니까. 그래서 선배님 가짜 변호사가 그 뭐에 가짜 집주인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신분증을 그 위조해가지고 이제 월세로 계약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집주인하고 이제 월세로 계약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집주인 신분증을 카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그렇죠. 복사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고. 점유하고 살고 있고. 살고 있고. 월세로 사니까. 그 다음에 집주인 신분증도 그 가지고 사진, 있고. 오래 바꿔가지고, 집주인 신분증도 위조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자기가 집주인인 양 전세를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매덕 받아서 튀는 그런 사기인데요. 자기는 월세로 살면서 위조해서 전세금 크게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후배 변호사한테 해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미처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지금 잔금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가짜인지 아닌지. 그럼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가짜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 사람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확인할 방법이 신분증도 위조했고 거기에 살고 있고. 네. 그럼 부동산에서도 살고 있고 주인 맞으면 그냥 계약서 쓰는 건데. 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계약할 때 이제 그 신분증은 너무 쉽게 위조가 되니까 뭐 중국 택배 보내면 며칠 만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조가 되니까 거기만 믿지 말고 집주인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을 법한 뭐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느냐 또 뭐 재산세 그 납부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제반 부분을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약할 때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지금 이 후배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 지급하기 전이니까 그 잔금 지급하기 전이라도 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야 너 가짜냐 아니냐 이렇게 그 대놓고 그걸 좀 보자라고 하기가 우리 사회 상규상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믿고 사는 뭐 신용사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사들도 말을 좀 못하잖아요. 중개사들도 말을 못하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하면 계약 깨질까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런 관행을 알다 보니까 뭐 용의주도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용의주도하게 하라.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몰래 이렇게 챙길 거 챙기고 그런 게 이제 방법인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이 후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가짜 집주인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확인?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네. 그때 계약했던 상황을 좀 설명해 보라. 그 집 방문하고 뭐 계약 체결하고 했던 상황을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집에 봤을 거 아닙니까? 집 둘러봤는데 애들이 뭐 2명인가 3명인가 있고요. 거기에 근데 학습지가 막 널려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그렇게 그 살림을 살더래요. 정말 생활하는 4인 가족 같이. 예, 살림을 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주인이라고 해서 계약을 인사도 하고 했는데 상황상 사기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기꾼이라면 좀 단촐하게. 그렇죠. 살림을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조금 이따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감을 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용의주도하게라는 표현이 당신 뭐 신분증 가지고 위조 뭐 그래서 못 믿으니까 다른 거 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죠. 정확한 방법인데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의 사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이 사람은 가짜 집주인은 아니라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확인이 안 되면 검증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뭐 단촐하고 너무 이렇게 혼자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 아까 그 서류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화를 벌컥 내고 뭐 협조를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도 예를 들면 옆집에도 문을 두드려서 제가 이번에 이사 올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좀 확인한다든지. 맞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전세 진짜 많은 돈이잖아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확인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게요. 믿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짜 집주인 사건이 사실은 이제 매매 계약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론상으로는 가짜 신분증으로. 그렇죠. 가짜 신분증으로. 등기부에 홍길동이라 돼 있으면 그 홍길동으로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고가 집중되는 거는 전세예요, 전세.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는 자기가 건물을 취득하고 금액도 크지만 사실은 전세도 매매 못지않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60% 되니까. 근데 이제 전세를 체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매매를 체결하는 마음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전세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냥 잠깐 살다 갈 거다. 살다 가고. 매매는 이걸 소유해서 내가 이거 또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를 다 판단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뭐 등기부에 이제 권리관계 정도 따져서 뭐 저당권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들어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고 끝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매가 좀 그 사기 대상이 임대차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우리가 매매는 잔금 치를 때 보통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 그 인감 증명서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서류들이 이제 목적 달성하기 위해 사기꾼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많다. 신분증하고 그걸로는 또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매매 계약금 받고 도망가 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사기꾼들도 이게 이제 그 범죄자들이 자기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피하려 그러면은 늦게 발각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고 터져서 바로 발각되면은 뭐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도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살면서 또 사기꾼이 실제 그 집주인한테 진짜 집주인한테 월세를 따박따박 송금하기도 해요. 그 사기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는 아무 모르잖아요. 못 느끼죠. 집주인한테 뭐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한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진짜 부동산 변호사 하시면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중개사가 이제 보통 거래를 많이 개입을 하는데 중개사가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고 터지더라도 그 중개사 가입한 보험, 공제 여기가 한도가 보통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택도 없죠. 네, 보증금 비하면은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 찾아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라는 걸 제가 어떻게 감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본인이 용의주도하게 그런 이제 관점으로 혹시 저 사람이 월세 사는 가짜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여러 가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진짜. 진짜 재산세 냈던 그 영수증 하나 그것만 있어도 확인이 간대. 등기권리증 달라면 약간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사기꾼에 따라서는 등기권리증도 위조하는 그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조가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신분증보다는 훨씬 더 위조가 어렵고. 어렵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 재산세 고지 이런 거, 네. 납부 영수 이런 것도 위조가 다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위조하고 챙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뽀록이 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요구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버럭 화를 내면서 나 계약 안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인 거죠. 그럼 이게 또 좀 나라에서 이걸 좀 법적으로 좀 바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갭투자 전세 사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난리 났으니까. 난리 났으니까요. 네. 완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라에서 제도를 바꿨잖아요. 세금 같은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바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 그런 그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데 한번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바뀌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짜 집주인 사건이 좀 이슈가 되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 중개 물건 확인 설명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중개사가 등기권리증을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의무적으로 확인 체크. 예,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도록 하게 되면은 야. 조금 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약간 더 한 단계 채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과연 의무화를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개사들도 좀 싫어하고요 그런 걸. 그렇죠. 예, 자기들도 좀 귀찮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직은 좀 못 받아들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조금 그런 게 해라 그냥 하면 네. 이게 지금 중개사는 자기가 이제 계약 못 할까봐 좀 그거 보여주세요 하면 뭐 제가 의심하냐고 그래갖고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법으로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보여주세요 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당연시 해가지고 진행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강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다지 많은 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중개사가 없는 계약 이런 부분은 정말 자기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죠. 하여튼 진짜 원조 전세 사기, 네. 진짜 신분증 위조가 저도 그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중국에서 한 3, 4주면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진하고. 택배로 쫙.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갭 투자 이런 전세 사기에 쏠려 있다 보면은 또 기본적인 부분을 또 놓치는 항상 이게 그 어떤 원조 사기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환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